공부합시다. 신학로 개척과 팽창하는 유럽 보겠습니다. 294네요. 죄송합니다. 294쪽. 294쪽을 보시면 신학로 개척과 팽창한 유럽에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 번쯤을 봤을 법한 이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죠. 이 작품을 보시면 인물의 사실적 묘사, 명암, 색채, 인간의 개성 이런 걸 표현했다고 되어 있죠. 사실 르네상스 하면 상업 자본이 발전해서 이 작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소비자들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쉽게 말하면 판매를 할 목적으로 이제 초상화를 그린 거죠. 근데 그 잘 팔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이전의 시대하고는 좀 다른 대중적이면서도 신비롭고 아름답고 사람이 절로 마음이 가는 곳에 또 돈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교과서 중심을 보겠습니다. 자, 14세기면 1300년대죠. 우리가 르네상스를 14세기라고 상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우리가 고대 소위 말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나고 중세, 크리스토교가 중심이 되는 중세를 지나고 이 중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죠. 신이죠. 신. 하나님. 크리스토교의 신이 가장 중요한데 이 신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죠. 신이 제일 중요하고 신이 주인공이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인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기. 그 시기를 우리가 페트라르카가 1336년에 이제 시를 지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뇌를 하거든요. 그때부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4세기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교과서 오른쪽에 295페이지 가보세요. 295페이지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페트라르카. 페트라르카가 인간적인 사랑을 아름다운 서정시로 표현했다.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 나의 내면에 대한 고뇌를 하면서 우리가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1336년이기 때문에 14세기라고 한다고요. 다시 앞으로 올게요. 자, 보시면 14세기경 지중해를 바탕으로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하였던 이탈리아에서는 우리가 이전 상황에 대해서 이미 공부가 되어 있어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되겠죠.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성장을 하고 도시가 이제 성장하면서 상공업 발전했다. 그 공부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네요. 그죠? 지중해 무역을 바탕으로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했던 이탈리아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되살아나는 거죠. 이전의 고대에서는 인간이 이제 중요했던 시기였으니까 이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문화운동, 이걸 뭘 한다고? 오케이,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부활, 재생이란 뜻이에요. 부활, 재생. 다시 태어난다, 살아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전에 크리스트교에 억압이 되어 있던 종교적 속박에서 벗어나서 인간을 새롭게 발견하고, 같은 말이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거, 바로 인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전에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수집, 연구하고 신이 아닌 인간에게 모든 걸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슬람 상인들의 이제 영향을 더 받아요. 이슬람 상인들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하고 또 번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역으로 이제 수입을 해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공부해서 알겠지만 이미 이탈리아라는 땅 자체가 고대 로마 제국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더 좋았다는 거죠. 좀 가볼게요. 르네상스 시대의 문학가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과 욕망을 긍정적으로 표현했어요. 이전에 신이 중심일 때는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욕먹을 짓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인간의 인체에 대한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교과서에 보시면 이게 세 개의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 그림에서 정말 딱딱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이 정말 이게 진짜 있는 인간인가 싶은 그림이 몇 번이죠? 좀 이상하죠. 부자연스러운 그림. 바로 2번이죠. 이 그림 자체가 중세의 성모사입니다. 중세.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중세 시대. 자, 신이 중심이 되었던 세상에는 이런 그림을 사람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신을 경배하고
신보다 아래에 있고 이런 신이 중심이 되고 인간은 부수적인 거죠. 따라가는 존재였는데 1번의 그림은 바로 여러분 교과서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 시대의 여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로마 예전 고대 시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 시대 이 시대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사실적이고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중세 시대는 딱딱하고 3번 르네상스 시기가 바로 이 3번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 유명한 그림이에요. 봄의 이제 표현이에요. 봄의 여신 태어나고 이런 부분. 그런데 보시면 얘네 둘이는 조금 비슷하죠. 중간에 혼자 이 2번 얘만 아주 딱딱하게 생겼고 1번, 3번이 비슷하다. 즉 이전에 있었던 이 그림들이 다시 이때 되살아난 것, 바로 르네상스를 표현하는 그림이 3번입니다. 중요한 그림들이에요. 봐두세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인물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르네상스를 물어볼 때는 인물들과 그 내용들을 물어보는데 우리가 좀 다 아는 인물들이 너무나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는 사실상 그 시대에도 서로 라이벌이어서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네요. 아까 말했죠.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데카메론은 작품 이름입니다. 그리고 방금 했던 이 사람들. 자, 인간과 자연을 그대로 표현하고 이게 긍정적이다,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방금 말한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14세기의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그렇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르네상스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단락을 보시면 16세기로 넘어가잖아요. 알프스 이북으로 확산되었다라고 그랬는데 알프스 이북이 어디죠? 한번 봐볼까요? 알프스 이북 여기죠. 여기 요 산, 이 밀라노 여기 위에 스위스 여기 지금 점 찍혀 있는 데 있잖아요. 알프스 산맥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위로 올라갔으니까 지금 현재 뭐 독일, 네덜란드 요 위쪽이겠네요. 그죠? 선생님이 준비한다고 했는데 좀 허접하네. 미안해요. 보시면 16세기 이후 알프스 위쪽,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은 르네상스가 처음 발산되었던 이탈리아보다 더 오랫동안 이전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위적이고 봉건적이고 중세의 모습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한마디로 교회가 아직도 짱이었다. 교회가 아직도 잘 나가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세력이 커지다 보니 이제 부패, 썩게 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별표 해주세요. 교회의 권위와 봉건사회의 관습이 강하게 남아있던 알프스 이북에 르네상스라는 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교회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걸로 이 르네상스가 꽃을 피우겠죠. 자, 그래서 부패한 교회 세력과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좀만 힘내세요. 네덜란드, 아까 네덜란드 있었죠? 네덜란드의 사람, 중요한 사람이에요. 에라스무스. 우신 예찬, 어리석은 신을 찬양한다, 이런 거예요. 당시 교회를 신랄하게 풍자하고 비판하고 여기에서 이제 교황과 교회의 그 위선, 부패 이런 것들을 꼬집습니다. 비아냥되는 거죠. 그리고 영국, 이제 아예 바다를 건너갔네요. 영국의 토머스 모, 굉장히 유명한 사람, 당대에도 굉장히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유토피아라는 작품을 쓰죠. 유토피아는 우리도 지금도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사실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유토피아 자체가 없잖아요. 이상으로 바라는 것뿐이지 볼 수 없는 곳이죠. 현실적으로는 현실 감각이 없어. 그래서 지금 현재 영국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이에요. 대신 자신이 꿈꾸는 이상사회가 유토피아에 투영이 돼 있겠죠. 이 두 사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라스무스하고 토마스 모어. 자, 쭉 가볼게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르네상스 시대에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더 발전을 하느냐, 교과서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가져왔대요. 왜냐하면
이 연결되는 이유는 이전 사회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크리스트교, 신이 중심이 되고 인간은 별거 아니었던 시기에는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왜 지구가 왜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는 달이 뜨고 이러지? 왜 날이 바뀌지? 뭐 달력이 왜 틀리지? 뭐 이런 고민들이 생겨요. 과학적인 의심과 질문이 생겨도 크리스트교가 중심인 세상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지? 자연은 왜 이렇지? 궁금할 거 없습니다. 왜? 답은 정해졌으니까. 답은 무조건 신의 뜻이다. 이러면 끝나요. 그랬던 시기를 지나서 르네상스, 즉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오니까 인간이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왜 이럴까? 자연은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전하고 다르게 과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도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봐볼게요. 코페르니쿠스는 이전에 천동설 대신에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 이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지동설이라고 그러죠. 지동설을 주장해서 이전, 천동설은 이전 중세 거예요. 중세 우주관이에요. 이거는 천동설 자체가 신이 중심이 되어서 지구라는 것, 이제 내가 신이 만들어 놓은 이 땅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적이라는 생각이 천동설이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은 거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로 바뀌었죠. 이건 과학 시간에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도 지구는 돈디. 그 사람 바로 갈릴레이죠. 갈릴레이는 아예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을 더 발전시켜서 실제로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서 증명을 한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거 배웠죠. 우리 송나라하고 중국 할 때 송나라의 3대 발명품 해가지고 배운 적이 있었어, 화약. 근데 이거를 원나라 시기에 이슬람 상인들이 유럽으로 이제 이동시켰다 배웠죠. 그래서 유럽의 기사들이 몰락하는 계기 중에 하나다. 이때 나오는 게 화약이었죠. 화약과 나침반이 개량은 더 좋아졌다. 더 좋게 고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쟁과 항해는 바다를 지나가는 거죠. 전쟁과 항해의 모습을 바꿔놨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은 더 세고 넓고 더 많이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바다는 더 멀리 오래 나갈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거겠죠. 구텐베르크 들어봤죠, 여러분? 활판 인쇄술을 발명하여 지식과 사상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책이나 인쇄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문물, 새로운 생각 이런 것들을 나누고 전파하는데 용이해졌다.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발표해주세요, 여러분. 자, 이 부분도 잘 봐주세요. 밑에 한번 볼까요?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따지면 14세기 르네상스가 아니고 16세기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료 1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에라스무스의 우신 예찬입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를 까고 있네요. 자, 자료 2번 보세요. 토머스 모어 유토피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온순하고 먹이를 조금만 먹던 양들이 요즘에는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먹고 어쩌고저쩌고 양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죠? 웬 양? 이 당시에 이제 영국이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직물을 모직업이에요. 모직이 그거죠, 여러분. 양털, 동물의 털이잖아요. 털로 직물, 즉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거. 이게 이제 영국의 주로 돈을 버는 방법이었거든요. 이거 모직물 만드는 거.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필요해? 양이 필요하죠. 그래서 양이 이제 인간들의 삶의 구역보다 돈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양을 키우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해져서 양을 많이 키우는 사회, 영국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게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이거 여러분 3학년 때 가면 영국 혁명을 배울 때 반드시 필요한 배경 지식이거든요.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1번 볼게요. 에라스무스가 자료 1번에서 비판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죠? 교회를 비판하고 있죠. 제가 좀 써볼까요? 선생님 글씨를 못 써서 미안하지만 일단 써볼게요. 교회의 부정부패, 나쁜 거, 썩은 거, 교회의 부정부패,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성스러운 일하는 사람, 성직자라 그러죠. 성직자의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뭐 하는 거, 권한 남용, 낭비하게 쓴다는 뜻이죠. 등 이 당시 사회를 이 말은 이제 사회를 말하는 건 사실 교회라고 해도 되겠죠. 당시 사회, 당시 교회를 비판하고 있죠. 이렇게 가면 되겠죠. 쭉. 자, 이 두 자료를 통해서 2번 볼게요.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특징.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특징. 14세기 이탈리아 스타일보다 달라진 거 있다 그랬죠. 달라진 거. 한번 써볼까요? 뭐라고 쓸까? 똑같은 말이 내 세상에. 똑같은 말이에요. 부패한 교회 세력과 현실을 비판하는 사회 비판적 성격이 강하였다. 부패한 교회 세력과 현실을 비판하는 사회 비판적 성격이 강하였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올려둔 영상들 다 보시고 이 자료 보시고 구글 클래스룸에서 문제 풀어보고 선생님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렇게 URL 걸어놓은 영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고 저도 피드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고마워요.